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스포츠 사회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부터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스포츠 사회학 과목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7과목 중에 가장 공부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지도사의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기 좋은 과목이 스포츠 사회학이다.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이나 다른 과목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목은 공부할 때는 내용이 되게 쉽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외울 것도 별로 없는 느낌이 들지만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되게 당황하시고 어렵게 느끼시고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느끼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 이유는 과목에서 내용들이 응용돼서 예시를 통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하실 때 이 과목은 이해와 암기가 특히 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특성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시험 때 스포츠 사회학과 스포츠 윤리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는데요. 이 과목이 응용이 많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해 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이렇게 풀면은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내가 놓쳤던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다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팁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 강의 다 들으시고 기출해설 강의까지 다 들으시면 스포츠 사회학을 선택하신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윤리를 같이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스포츠 사회학에 나오는 내용이 스포츠 윤리랑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 윤리를 이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 내용이 좀 수업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단순하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는 게 목표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의 들으실 때는 정말 상세하다,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이해를 시켜주시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만큼 시험 보실 때는 더욱더 합격하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강의를 잘 수강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보시면 과목별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1단원은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라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는 단원이 1단원이고요. 2단원은 스포츠와 정치라고 해서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를 보고 3단원은 스포츠와 경제라고 해서 스포츠와 경제의 관계를 보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단원은 교육과의 관계, 5단원은 미디어와의 관계를 보고 6단원은 사회 계급이나 계층, 7단원은 사회화, 8단원은 일탈, 9단원은 미래사회의 스포츠라 그래서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이러한 부분으로 봐서 스포츠 사회학은 총 9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단원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고요. 맨 위에 성 PT 팁이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스포츠 사회학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는 질문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도 잘 출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표현이 살짝만 바뀌어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각 단원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는 질문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제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 사회학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스포츠는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먼저 볼 텐데요. 스포츠는 그냥 말 그대로 스포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책에서는 표현하는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순한 신체 활동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포함한다. 그럼 이게 무엇을 포함하는지가 그 밑에 나오겠죠? 보시면 2번.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로 유발된, 즉 내적인 동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즐거움이나 흥미 같은 걸 느끼는 부분이고, 외적 동기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 보상이나 지위 가치, 외적으로 받는 동기겠죠. 그래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유발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그 다음에 밑줄을 쳐주세요.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여기에 스포츠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는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신체 활동을 포함한다는 게 들어가야 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이다.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는 체계가 규격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이다.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우월성을 검증하거나 하는 그런 경쟁적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을 하나 더 쳐놓는다고 하시면 그 밑에 줄, 조직화되고 경쟁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신체적인 활동이다. 여기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여러분이 스포츠가 무엇인가라고 개념을 생각하실 때 다른 부분은 읽어보시더라도 이 두 줄, 밑줄 치신 부분을 가지고 스포츠의 정의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순서만 다르게 나와 있는 거라서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이다. 조직화되고 경쟁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신체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의 개념을 구분해 놨는데요. 놀이는 자발적인 놀이와 조직화된 놀이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중에서 조직화된 놀이를 게임이라고 한다. 게임은 비경쟁적 게임과 경쟁적 게임으로 나뉘고, 그 중에 경쟁적 게임을 경기라고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포츠는 경쟁적 게임 중에 신체적 활동 요소를 포함하는 경기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칠판에 한번 써봤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면 놀이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인 놀이와 조직화된 놀이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조직화된 놀이를 게임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게임은 다시 한번 비경쟁적인 게임과 경쟁적인 게임으로 나뉘며 경쟁적인 게임을 경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경기 중에서도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스포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은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의 개념이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경쟁적인 조직화된 게임이 스포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스포츠의 특성 총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표 쳐시고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특성이라고 해서 7가지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단순하게 허구성, 비생산성, 불확실성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예전에는 그렇게 암기를 하셔도 문제가 단순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맞추실 확률이 높았는데요. 요즘은 문제가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오다 보니까 단순하게 단어를 허구성, 비생산성이라고 외우시기보다는 이 단어도 알고 계시되 그 단어의 설명이나 반대되는 표현도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스포츠는 허구적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현실 세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거나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게 스포츠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허구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비생산성이죠. 스포츠 활동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재화나 상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생산성의 특성이 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 이거는 결과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죠.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대중에게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나 긴장을 제공한다. 이게
세 번째 불확실성이고요. 네 번째 제도화된 규칙성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의 개념 두 번째 줄 2번에 나와 있었죠.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이라고 해서 제도화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 합의된 공식적인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경쟁성이라 그래서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별된다. 스포츠를 하고 나면 그 경기의 결과로 누군가가 이기고 진 게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경쟁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움직임 및 탁월성이 포함되어 있다. 신체 움직임은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되고 신체적 탁월성은 승리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즉, 스포츠는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탁월할수록 경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도화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까 스포츠 개념 밑줄 친 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스포츠의 가치나 규범, 기술 등이 공식화되어 있다, 제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스포츠 조직이나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제도화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스포츠의 특성 7가지 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도화, 이 스포츠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밑에 4단계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를 할 때 경기 시간이 몇 분인지 혹은 몇 명이 참여해서 경기를 하는지 등의 공식적인 집단에 의해서 규칙이 먼저 표준화된다.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규칙을 표준화했으면 그 규칙의 집행을 운영하는 어떠한 기구를 운영하는 게 두 번째다. 세 번째는 그 규칙 안에서 그러면 누구가 이기고 졌는지 어떻게 판단할지를 찾는 활동의 조직적 합리적 측면을 강조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칙 안에서의 승리 방식을 찾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경기 기술을 결국 정형화시켜서 하는 것이 스포츠의 제도화 과정 4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야구나 축구나 이러한 경기들도 당연히 제도화되어 있지만 사실 제도화하기 어려운 종목을 생각해보면 피겨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겨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점수화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피겨스케이팅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표준화하고 그 규칙의 집행을 보장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규칙 안에서 승리 방식을 찾고 기술을 정형화하는 과정이 제도화 과정의 4가지 순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단순하게 출제된다고 하면 스포츠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뭐 1번 허구성, 2번 생산성, 3번 불확실성 이렇게 들어있으면 생산성이 아니었죠. 비생산성이다.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이제 하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넣어놓고 이거는 스포츠의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해서 승부를 겨루는 곳으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활동은 어떠한 스포츠의 특성이냐라고 하면 경쟁성이다.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시기보다는 설명도 같이 이해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스포츠의 특성 7가지였던 거고요. 이번에는 근대 스포츠, 현대 스포츠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트만이 정의했는데요. 현대, 근대와 고대를 좀 구분해서 비교해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고대 시대나 이런 과거에는 단순히 승리를 하는 거를 중요시 여겼고 그러한 스포츠의 특성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수량화되고 계량화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나 점수 등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하고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이 현대 스포츠의 첫 번째 특성이다. 수량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평등성이라 그래서 평등화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게 평등하지 않았던 적들이 많아요.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귀족들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혹은 여자가 참여할 수 없는 종목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산이나 지위나 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종목에 참여 가능하다라고 해서 평등성, 평등화가 두 번째 특성이고요.
모든 참가자가 참여 기회는 동등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참여하는 게 지금의 스포츠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전문화, 포지션의 분화와 리그의 세분화를 촉진한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야구를 해도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포지션이 다 있죠. 투수라던가 포수라던가 1루수, 2루수, 3루수 등의 각자의 포지션별 전문 선수가 등장한 게 현대 스포츠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션의 분화와 리그의 세분화를 촉진한 전문화의 특성이 있다. 프로 선수들이 나오고 직업 스포츠 선수들이 나오는 부분이 전문화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관료화죠.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서 관료화되어 있다. 스포츠 관리 체계가 점점 더 조직화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관료화된 조직을 통해서 스포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진행하는 부분, 즉 국제연맹이 있거나 협회가 있는 부분들이 관료화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룰 같은 것도 정해져 있고 한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리화라고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규칙과 전략이 존재한다. 규칙이 경쟁을 주관하고 장비나 기술, 참가의 제한 등을 명시화해놨다. 즉, 과거에는 그냥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제한하거나 규칙이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점점 더 제도화된 거 포함하여 규칙과 전략이 만들어져서 합리적으로 어떠한 규칙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반칙, 이렇게 하는 행동까지는 전략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합리화가 추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세속화라 그래서 이거는 세속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즐거움이나 건강, 경제적 이득, 명예 등 세속적 관심의 충족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좀 스포츠 참여 자체도 약간 재래의식처럼 성스럽고 약간 정신적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취를 느끼거나 오락적으로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부분이 지금 현대 스포츠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록화라 그래서 이거는 기록 추구 혹은 기록 지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기록을 세우고 깨트리는 것을 강조한다. 단순히 지금 같이 경기를 참여한 사람들끼리의 기록 경쟁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선수들이 해놨던 세계 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도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그 기록 추구를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현대 스포츠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포츠의 특성 7가지도 꼭 알고 계시고 현대 스포츠의 특성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의 특성을 비교하는 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놀이와 게임의 스포츠를 비교하던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는 놀이의 일부가 발전해서 게임이 되기도 하고 게임의 일부가 발전해서 스포츠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스포츠의 발달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놀이는 우리가 공기놀이 하거나 고무줄놀이 하거나 했던 그런 놀이들이죠. 그래서 놀이의 특성을 보면 허구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을 그냥 편하게 했기 때문에 자유성이 있고 규칙이 있긴 했지만 임의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끼리 정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규칙 정도가 있었고 쾌락성이라 그래서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도가 놀이였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중에 일부가 게임으로 발전을 했는데 게임을 보자면 똑같이 허구성이나 비생산성이 있고 뭔가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게임에서 추가되고 규칙이 있으면서 놀이 때는 임의적인 규칙 정도가 있었다면 게임 때는 관례화된 어느 정도 관례화된 규칙이 있으며 표시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경쟁성에 표시를 해주세요. 놀이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즐거움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활동이었다면 게임은 경쟁성이 추가돼서 경쟁 안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는 신체 기능이나 전술, 확률 등도 포함된다라고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보자면 게임에서 일부가 발전한 게 스포츠인데 똑같이 허구성, 비생산성,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규칙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관례화된 규칙 정도가 게임이었다면 제도화된 규칙이 포함된 게 스포츠다.
똑같이 게임처럼 경쟁성이 있고 신체 기능이나 전술, 확률 등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밑줄 치실 부분이 맨 밑에 제도화된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 위에 신체 움직임 및 탁월성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게임에서 일부가 발전해서 스포츠가 되었는데 가치나 규범이나 기술 등이 제도화되어 있고 신체 움직임이나 탁월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추가된 게 스포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이 스포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스포츠의 개념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스포츠의 특성 7가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도화하는 과정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던 단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대 스포츠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는 어떻게 다르며 결국 스포츠의 개념은 이러하다라는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